시제기가 가져야 될 운명이라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방은 KP사 지킨다. 저는 항공기 생산관리라고 있는 이성희입니다. 89년부터 했으니까요. 30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시면 돼요. 고정익 생산실 내 고정익 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안에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한 생산관리라고 있습니다. KPS뿐만이 아니라 P3C, F16, KT1 이런 모든 사업들에 대한 일정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납품 관리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팀은 한 15명 정도 됩니다. 총 기체를 8개를 만듭니다. 실제 비행을 하는 비행기는 6대, 나머지 2대는 지상에서 시험을 하기 위한 시험체입니다. 그래서 시험체라는 거는 실제 비행기랑 똑같이 만들어서 설계된 대로 비행기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지상에서 테스트를 하는 비행기고, 그래서 그 시험체는 실제 비행을 하지 않습니다. 동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체가 길기 때문에 전방, 중앙, 후방으로 나눠서 3등분해서 만들어서 그걸 결합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꼬리날개는 고정익 같은 경우에는 수평 꼬리날개 좌우 하나씩, 수직 꼬리날개 하나 있는데 KPS는 수직 꼬리날개가 2개입니다. 그래서 꼬리날개를 4개를 각각 따로 만들어서 이제 그걸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구조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시스템 작업을 하는 거죠. 항공기에 구멍을 뚫을 때 정확하게 어디 지점에 뚫어야 될지 펜마킹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몇 개가 더 있는데 역할이 다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어떤 거 같은 경우는 안 하고 그대로 홀만 뚫는 작업도 있는데 정말 대부분이면 다 이렇게 구멍 그대로 다 갑니다. 네, 이제 장비로 이제 자동화 장비. 매뉴얼로 뚫으면은 근골극계라든지 작업자에 이제 많이 가부하가 걸려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동화 장비로 하면은 하루 8시간 작업 기준을 했을 때 수평미 같은 경우는 3일 정도, 24시간 이내에 완료를 할 수 있게끔 그래 이제 개발해 놓은 장비입니다. KPX 중앙동체 주익 라인하고 동체 조립을 한 상태에서 윙바디 조인트라는 그런 이제 공정입니다. 이게 이 공정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넥스트 공정 이제 이동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아닙니다. 크레인 가지고 언로딩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물류 이동하는 것은 자동 AGV라는 장비 있거든요. 그쪽 로딩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파트라는 프로그램은 KPS 전용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중앙을 기준으로 탑재하는, 베이팅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팅을 할 때 연속으로 이렇게 가면 접착 부분을 서로 맞닿는 후방동체와 중앙동체가 메이팅되는 그 접착 부분에서는 고속으로 가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천천히 해서 그 상태를 체크하면서 안전하게 메이팅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조입이라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비행기는 자동차와 달라서 용접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용접을 하면 변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또 무게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주로 이제 알루미늄, 탄소 복합재 이런 걸 써서 작업하고요. 어떤 제품을 접합을 할 때, 아니면 조립을 할 때 구멍을 뚫어서 구멍에 이제 리벳이라든지 볼트라는 걸 박아서 조립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리벳이라는 거고요. 이건 볼트라고 하고 이제 톤트로서 이거 패스너라고 얘기하는데 종류로 따지면 4만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KPX에 이제 새롭게 쓰고 있는 너트 플레이트라는 건데, 항공기 보면 동체가 이쁘게 보이지만 유선형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다 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이거를 동체에 붙일 때
이 가운데는 이제 상대방에 들어오는 볼트가 박히는 곳이고요. 얘를 붙이려고 하면 여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리벳으로 구멍 3개를 뚫어서 2개는 접착을 시키고 하나는 오픈시켜서 연결할 때 썼었어요. 근데 요거는 KPS 같은 경우는 좀 첨단해서 구멍을 뚫으면 그 리벳 무게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에다 구멍을 뚫으면 이게 내구성도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데시브라고 해서 일종의 본드입니다, 본드. 그걸 써서 붙이게 되는데 붙일 때 이걸 그냥 붙이면 까딱까딱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래서 반대편에서 끼워서 잡아 당기면 이게 딱 붙게 돼 있고요. 완전히 굳은 다음에 이걸 떼어내면 요런만 딱 남아있는 거죠. 뭐 이런 주황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이렇게 되면 다른 종류가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공기 메이팅이 끝나고 나면 각종 LRD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각종 와이어 하네스가 이렇게 인설이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지금 이것들이 커넥터들이 항전 장비거든요. 다 연결되는 거고 그리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머니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또 ESD 정전기 방지 패드 역할을 또 같이 해요. 원래 그럼 이거 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카이에서 따로 다 제작을 한 거죠.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 500개 이상 들어간다고. 각종 그 전자장비 신호를 받기 위해서 이제 전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와이어네스라고 하는데 와이어네스 다발이 한 250개 정도 됩니다. 그 250다발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이제 가느다란 전선의 수, 각각의 신호를 주는 전선의 수는 17,000개 정도가 되고요. KPS가 지금 전체 길이가 16m, 17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체 그 안에 가는 전선의 길이는 39km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엔진 장착 마무리하고 하부 카바 항공기 동체를 이루는 카바를 장착하는 거죠. KPS는 이제 쌍발이다 보니까 T50보다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T50 계열보다는 한 1.7배에서 1.8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엔진도 일단 엔진 숫자가 벌써 2개니까 엔진 1개하고 엔진 2개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거는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고 부품이 적기 조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왜냐하면 모든 협력업자들이 개발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하나씩 챙겨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비행기를 했던 것보다 어려운 점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그거는 시제기가 가져야 될 운명이라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거쳐야 될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 내에 공구만 전문으로 하시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는 공구 아니면 이제 장비만 전문으로 하는 팀이 따로 있고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마다 쓰는 그 규격이 다르거든요. 그 규격을 다 만족하는 공구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KPS 같은 한국 국방 규격에 맞는 공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분들은 전 세계 모든 기종을 다 커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공용 공구도 있고 개인 공구도 있고 네, 개인 공구도 있고 다 주기가 되어 있어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제급자가 누군지 이 다음에 데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항공기 안에 놓고 닫아버리면 작은 이런 것도 두고 놓을 수 있거든요. 이 공용 공구인데 이렇게 제가 하나 가져가면 공구를 이렇게 놓고 갔다가 공구를 이렇게 반납을 하면 이거 다시 내가 수거하고 그러니까 작업자마다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네임택을 해가지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만들면서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건 이제 가장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국민의 세금을 써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된 시간 내에 만들어야겠다는 게 가장 중요하게 작용됐고요. 그래서 저희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는 열심히 만들었지만 우리 공군이 이거를 안전한 비행기라 생각하고 타고 그다음 믿을 수 있는 비행기라고 하고 타고 이랬으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또 국민들이 이걸 믿고
우리나라 국방은 KF사 지킨다. 우리 하늘은 KF사 지킨다 생각하고 믿어주시면 제일 좋을 거라 생각하고요. 국산 항공기가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운영 유지 측면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전력 유지 측면에서도 그렇고, 국산 항공기가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바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항공업에 종사했지만 이제 전투와 공격을 같이 하는 비행기가 FA50인데 이거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훈련기를 시작해서 이제 변형을 시켜나간 거지만 KPS는 처음으로 전투 목적으로 만드는 비행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첫 번째 전투기다. 그래서 나름 뿌듯한 감도 있고 또 그동안 공부하고 경험했던 것들이 이렇게 기여했구나. 조금이라도 이런 뿌듯함이 있죠. 저에게, 저한테는 현실이지만 제 후배들한테는 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만들고 있지만 이게 전력화돼서 양산이 되는 때는 제 후배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운영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현실이고 제 후배들한테는 미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미래 아니면 저는 뭐 저 양산할 때는 은퇴했을 건데. 맞다. 깜빡했어요.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여러 분야를 거쳤지만 이렇게 마지막 공정까지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 전까지는 구조물을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그 순간을 느껴보지 못했어요. 이제 KT 하는 거 봤지만 그때는 작은 비행기였고 KT 한 다음에는 다른 거 다 건너뛰고 이제 KFS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뿌듯할 거로 생각되고요. 기대가 되죠. 그렇지만 굉장히 시끄러울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TA50은 이제 엔진이 하나고 KFS는 엔진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 소리가 무지 크지 않을까? 무지 크지 않을까? 이게 업계 종사자들만은 뭐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뿌듯하지만 시끄럽다.